안녕하세요. 인터널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산업간호사에 대해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제가 느끼고 있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저는 대학병원 3년, 종합병원 7개월, 미군부대 6개월, 해외 보건관리자 산업간호사 1년, 코로나19 파견근무 6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력을 토대로 현재는 외국계 제조업 회사의 정규직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한 달에 보통은 평균 10시간 정도를 OT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업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칼출, 칼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제 업무와 직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앞선 경력에서의 상황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현재 일하면서 느끼는 이 직종 및 직업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야간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를 하면서 누적되는 피로와 낮 시간에 저하되는 집중력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나 운동에 집중하기 쉽지 않았고 모두가 쉬는 주말에 함께 쉬지 못한다는 스트레스 또한 많이 느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소방공무원에 많이 지원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방공무원을 지원조차 하지 않았던 건 아무리 안정적인 직업이어도 다시 야간 근무를 하며 돈을 번다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병원에 있으면 8시간 내내 온전히 환자에게 집중해야 하니 제 식사와 화장실 용무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무 후에 피로한 상태로 밥을 뒤늦게 먹는다거나 화장실을 뒤늦게 가는 건 제 건강을 너무 해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사무직으로 제가 업무를 하다가도 사내 카페에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고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고 여유롭게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간식이든 커피든 먹으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원 안에서의 급박하고 예민한 긴장감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도 안전관리자와 협업하여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또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병원 안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며 경험하는 날카롭고 예민한 분위기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서 근무 중인데요. 미국은 보건관리자 산업간호사라는 직종과 그 업무가 명확합니다. 한 기업 또는 공장 안에서 의료진으로서 안전보건에 모두 관여하는 책임자로서 그 영향력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한국 기업의 보건관리자와는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성과가 좋거나 목표 달성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의 보건관리자들과 공유하고 본사의 수장 간호사와 계속 소통을 하며 일을 합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어떤 수술이면 수술, 검사면 검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짜여진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역할이므로 간호사의 의견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저의 의견과 생각이 거의 90% 이상 반영이 되고 제 스스로 일과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이끌어가기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어 공부를 계속하여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본사 간호사와 미팅콜을 하거나 영어로 된 작업 절차서를 검토해야 하기에 영어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영어 학습에 대한 복지 지원도 있고요.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미국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미국에 취업을 한다거나 대학원에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통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저에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무직으로서 이직 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취직할 때도 제 마지막 연봉과 연차를 가지고 연봉 협상을 하고 들어왔고요. 다음 이직 시에도 연봉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잠시 이직을 해서 종합병원에 갈 때 연차에 따른 간호사 연봉을 보고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차에 따른 연봉 테이블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정말 소액으로만 조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병원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과 마지막 연봉, 또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자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 상한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간호사로서 병원에 취업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넓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이직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 간호사의 연봉 수준은 대학병원, 기업병원 제외하고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저의 연봉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현재 기본급으로만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빅5 신규 간호사의 초봉 같은 게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는 제가 나이트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상근직으로서 그 빅5 신규 간호사의 초봉보다는 좀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재 제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장점만 나열했는데 장점만 있어서 스트레스 없이 회사를 다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회사 사람 또한 있습니다. 요즘 풍자되는 SNL의 회사 상황과 비슷한 경우도 많이 겪고요. 회사의 성과에 따른 비용 절감 압박과 조직 개편의 두려움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